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너무 달렸나요? 오늘 좀 쉬어가네요. 네, 미국 시장은 신고가 경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다시 조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70%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조금 쉬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예. 관련해서 급등을 하면서 그 외에도 일부 화장품주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 코스피는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렸을까요, 오늘은? 뭐 이틀 정도 신고가, 최근에 52주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LG 엔솔이나 일부 지금 2차 전지 셀 관련해서는 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실적 있습니다. 면에서. 그렇죠. 예. 예.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대단했어요. 네, 실제 3개월 전만 해도 6조 6천억 정도로 2분기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8조 2천억까지 굉장히 대거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발표는 10조 4천억 네.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근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납품도 결정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8월에 이야기되고 있는 HBM3 관련된 만약에 납품 계약 콜 테스트가 만약에 통과한다면 한 단계 더 레벨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네. 하이닉스는 좀 쉬어가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네. 오늘도 많이 샀어요. 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금 이틀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1조 8천억 정도 이틀 동안 샀고요. 그날 기관도 1조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개인들은 이틀 동안 3조 원 정도를 팔면서 역시 삼성전자 8만 6천 원대에 아주 오랫동안 예. 묶여있던 고점에서 묶여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판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전 심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네.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하고 지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건? 결국은 뭐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게 되는데 결국은 하이닉스가 PBR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빅사이클이 내년 정도까지 간다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계약에 관련된 콜 테스트 통과 여부가 8월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좀 유효하다 볼 수 네.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그 신제품 언팩 행사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빨 코스피 어떤 그 리레이팅, 기대감 이거 계속 가져가도 돼요?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땡겨줘야만이 시장의 코스피가 한 단계 레벨을 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수급이 시장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쏠려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중소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결국은 빠져나오면서 삼성전자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수급이 쏠려버리면 결국은 다른 종목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네.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어려운, 개인들이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이 네. 올 수도 있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좀 시장에서 좀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 삼성전자가 다시 뜨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동안 테슬라가 좀 소외됐었는데 다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이 인도량이 상당히 좋았다. 기존 추정 지표 굉장히 좋았고 특히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배터리 쪽이 굉장히 기존 대비 2배 정도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다. 이것 네.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250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들이 올라오면서 연초 기준을 봤을 때는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는데 예. 그만큼 많이 빠졌었다는 이야기죠. 8일 연속 최근에 올랐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최근에 올라오면서 네. 다소 좀 숏 커버,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던 어떤 수급들이 네. 다시 좀 커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적도 있다고 분석됩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은 보면 볼수록 참 헷갈려요. 뭐 최근에는 뭐 단기 수요 부진,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네. 시장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많았잖아요.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맞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서 만 41대가 등록이 됐다 하는데요. 전년도로 본다면, 전년 동기로 본다면 그때는 2027대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작년에 안 좋았죠, 수요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올해가 5배 정도 는 건데 그만큼 테슬라 차량이 반기 기준으로 등록 기준 1위를 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해요. 더군다나 최근에 일하량이 좀 늘어나고 미국 시장에서 네. 출하가 많이 이제 좀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리튬이라든지 같은 원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양극재나 이런 쪽이 2분기가 바닥론, 일부에서는 3분기 바닥론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무튼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에코그룹 주들의 그 재반등도 결국 이 테슬라 효과였던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인트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